그 다음에 우리가 20페이지입니까? 주택의 건설. 이번 시간은 20페이지에 13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13번에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이죠. 일단 우리가 이 주택조합 자체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역하고 직장하고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하고 직장 리모델링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구분해서 일단 이제 조합원, 구성원의 수죠. 조합원의 수가 지역이든 직장이든 리모델링이든 다 20명입니다. 20명이 넘어야 돼요. 그런데 지역과 직장은요, 우리가 여기 20명만 넘어서 될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조합원의 수가 여기에다가 주택 건설 예정수, 그렇죠. 예정수의 몇 프로다?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요, 20명 미만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그럼 이제 조합원의 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인데, 조합원의 자격인데요. 어떤 사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자격이 이제 나오겠죠. 그럼 지역 같은 경우는 자격은요, 이제 시도 단위다, 시도. 시는 여기서 이제 삼특위광입니다. 특자시, 특별시, 특자도, 광역시, 도지사, 도. 시도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해야 됩니다. 거주한 주민이죠. 근데 직장은요, 단위가 삼특위광 시군에서 같은 직장에서 됩니다. 같은 직장. 이때 같은 직장이라는 게 이제 뭐죠? 국가기관에 근무하거나 또는 뭡니까? 지자체에 근무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법인이죠. 법인. 이렇게 같은 직장에 근무하게 되면은 이거는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허가를 받았던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된다. 그 다음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이렇게 동일 건물이죠. 이런 동일 건물로, 복합 건물로 되어 있다면 이런 것은 주택뿐만 아니라 외의 시설, 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도 함께 뭐 할 때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도 함께 할 때는 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양받은 단지 상가, 즉 복리주택, 복리시설이죠. 즉 단지 상가입니다. 단지 안에 만약에 공유중개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단지 상가에 공유중개사, 약국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단지 상가 안에 있는 복리시설은 우리가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 한다는 거죠.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주택도 하고 복리시설, 주택의 단지도 하고 복리시설도 함께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그때는 함께 할 때는 그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자격을 줘야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자격 요건에서 요거 두 개는 또 공통적인 요건이 있어요. 지역과 직장은 공통적인 요건이 뭐냐?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한다는 거죠. 무주택자. 이 말은 이제 세대주나 세대원 전부가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85 전용 면적입니다.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도 자격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한 채만 있어도 자격이 있는 거죠. 이거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런 말이 없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지역과 직장 같은 경우에 다 설립인가 받죠. 그럼 설립인가 받을 때는 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 결의, 동의 요건이 있어요. 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 요거 두 개는 이렇게 지역과 직장을 동의 요건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 요건은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이때는 지역과 직장은 다 같이 사용권은 해당 사용권의 80% 이상을 이상과 15% 이상의 소유권이죠. 이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만이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이런 이제 동의요건은 적어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요건이 있어요. 확보했을 때 설립인가 신청 가능하죠. 근데 리모델링은요,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는 거가 단지 전체, 이게 전체라는 거는 단지를 말합니다. 단지 전체. 그 다음에 동만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단지 전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전체와 동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라는 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이 의결권은 말이죠, 면적의 전유 부분의 면적이 비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는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요, 이거는 각각의 얼마냐면은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동만 한다, 이거 두 개를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동을 한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요거는 가반수죠. 각 가반수만 있으면 돼요. 동은. 이때 동은 전체 속의 동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동만 한다, 동만. 전체를 안 하고, 각 101동, 102동, 이런 동만 한다. 그러니까 이때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이것도 이제 똑같죠. 전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결권에 얼마냐? 요거는 각각에 해서 3분의 2 이상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 이제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러 가야 돼요. 뭘 받으러 가야 된다고요?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또 달라져요. 요거는 조합에, 설립에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고, 설립인가 받기 위한 요건이고, 이거는 조합이 설립됐어요. 조합이 설립돼가지고 이제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그러면 이때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때는 전체와 동 또 나눠가지고요, 이때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말은 똑같습니다. 구분 소유자, 의결권, 구분 소유자 및 전체예요. 전체니까 이것도 각각의 75%. 그 다음에 동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은 얼마죠? 50%입니다. 50% 이상이죠. 여기 이제 동시 만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동만 한다.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또 각각이 나옵니다. 당연히 75%. 여기 75인데 그럼 75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구별하냐?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자, 보세요. 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근데 이 리모델링을 전체를 한다는 거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어디가 됩니까? 이겁니까? 아니면은 전체니까, 그러니까 동은 아니고요. 요겁니까? 아니, 요 말이 조합이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면 동요건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왜? 조합이 했잖아요, 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조합이 끊고, 조합이 만들어졌고, 이미. 만들어졌고, 리모델링 한다, 허가를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중간에 생략 딱 해버려요. 조합이 리모델링을 하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 이미 설립이 다 됐어요, 이거는. 인가받아 설립돼 있고,
끊고 그 다음에 전체 리모델링 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전체니까 이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는 얼마? 예, 50%, 동은 전체는 75%, 동은 50%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결의. 그래서 조합이 어쩌고 하면서 리모델링 하려면 하면 요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합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요건 하면은 전체는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조합 설립이란 말이 나오면은 요쪽이고, 요쪽. 설립은 요쪽이고, 조합이 하면 이미 설립된 거예요. 요쪽입니다. 예.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십니까? 아니까 조합이 하면은 이미 설립된 겁니다. 설립된 거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대한 어쩌고 하면 이거죠. 설립 나오면 요겁니다. 전체는 요거, 동은 요거.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13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은 소유자, 공동체 소유자, 복리세 소유자. 맞습니다. 조합의 신청일 현재 거주 요건이 없어요. 6개월 이상 임차인은 몇 개월이 거주하든 간에 거주 요건이 없다니까요. 지역만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있어도 직장이라든지 리모델링은 거주 요건이 없어요. 몇 개월이 거주가 됐든 간에 공동택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면 돼요. 설립 인가 당시에, 인가 신청 당시에 주택이 아닌 시설이 동일 건물일 때 외의 시설의 소유자도 되고, 또 분양받은 복지시설은 복리시설의 소유자, 복리시설은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공동택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 주택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다 무슨 자입니까?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임차인은 여기 자격이 없어요. 다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자, 확실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리모델링의 자격은 다 소유자다. 공동주택의 소유자, 주택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1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2번, 변경인가와 해산인가를 제외한 인가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설립인가잖아요. 설립인가는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사용 권한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된다. 이거죠, 이거. 이거.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 권한과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리모델링 설립 동의를 한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 설립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내가 샀어. 그럼 나는 조합의 설립도 동의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직장조합이 설립인가를 받는 결론이 생겨서 충원한다. 그럼 추가 모집은 언제까지 하면 돼요? 아니,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의 변경인가죠. 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기준이죠. 그 다음에 5번, 조합원이 탈퇴를 했다든지 추가 모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때는 설립인가 신청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추가 모집하고 싶어. 그 다음에 충원, 사망을 하거나 탈퇴해가지고 충원, 모자란 숫자를 집어넣고 싶어요. 이럴 때는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이라는 이야기죠. 설립인가 신청 기준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인가, 인가 받은 거를 다시 변경인가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만 하면 되겠죠.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기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앞으로 여러분들이 추가 모집, 충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하겠고, 변경인가, 조합의 변경을 인가 받은 거를 변경한다. 그럼 이건 언제까지 하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 맞는 질문이고요. 14번. 지역조합입니다. 밑줄 지역조합입니다. 행정청이 어디예요? 시군 구청장입니다. 시군구. 이때 구는 자치구죠.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한테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옳지 않은 것은 창립총회 회의록 들어가고 조합장 설립 동의서. 3번에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 확인서는 직장주택조합일 때만 한정되죠. 예, 직장조합일 때만. 그럼 지역조합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 지역조합일 때는 이 근무 확인서가 필요 없죠. 그럼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로 확인한 서류와 조합원이 전원이 연명한 조합 규약이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이 조합은 이 뭐 종류에 관계없이 이 주택조합은 정관이라는 게 없어요. 예, 우리가 도시 및 주관경정법에는 뭐죠? 재건축조합이라든지 재개발조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정관. 근데 이 정관이 없어요. 정관이 없고 뭐가 있어요? 정관 대신에 규약입니다. 규약. 정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조합은요, 리모델링 빼놓고, 아시겠어요? 리모델링 빼놓고 이거 두 개는 법인이 아니죠. 우리가 법인으로 성격 가지려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역이나 직장은요, 반드시 우리가 성립 시기가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에다가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지역이나 직장은 등기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설립인가만 받으면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리모델링은 이거는 뭐를 준용한다 그랬어요? 도정법의 규정, 도정법의 조합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도정법에 보면은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지지에다가 등기를 마치면은 하나의 법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만 유일하게 법인의 성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등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조금 깊이 있게 보려면요, 지역과 직장조합은 등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게 없고 규약밖에 없어요. 근데 리모델링은요, 등기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또 정관이 들어갑니다. 정관. 그래서 이 법인이다. 30일 안에 등기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법인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은요, 도시 및 주관경정법의 조합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지에 등기를 하게 돼 있고, 등기를 마쳤을 때 이거는 법인이 되는 거죠. 사다법인.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리모델링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딱 같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5번. 옳은 것은 1번. 국민주택을 공급 동그라미 공급. 그럼 공급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분양이나 임대받는 걸 말하죠. 임대하는 거. 그럼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조합을 설립할 때는 이특이 시장 특자시 특자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인가가 아니고 뭐죠? 신고입니다. 신고. 설립 신고죠.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설립 인가인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만 신고입니다. 설립 신고. 그래서 요거는 신고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지역조합을 해산할 때는 관할, 특자시, 특자도, 시장군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똑같이 해산도 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 이겁니다. 설립에 대한 인가는요, 인가를 변경한다. 변경도 인가받아야 되고요. 해산한다. 이미 해산한다. 설립된 거를 해산한다는 거죠. 해산도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신고죠. 설립신고를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해도 돼요. 또 해산한다. 신고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한 번 인가는 변경인가 해산인가, 한 번 신고는 끝까지 변경신고 해산신고. 그렇죠? 한 번 인가는 끝까지 인가고요. 설립 신고를 했다. 변경도 신고, 뭐도 신고? 해산도 신고입니다. 그럼 여기는 해산할 때 인가받았다. 설립할 때 인가받으면 해산도 인가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니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2번 틀리고 3번.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임원이. 그러면
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 사유가 되면은 우리가 퇴직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 퇴직이 했는데 퇴직 전에 관련 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효력을 유지합니다. 상실하지 않는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공개 모집 이후에 사망이나 자격상의 탈퇴 등으로 결혼이 충원 나왔어요. 충원해가지고 미달된 거를 재모집한다. 이럴 때는 신고 안 하죠. 신고 안 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죠.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무자격자 판명됐네. 그럼 자격이 상실되겠죠. 그럴 때 이제 결혼 범위 안에서 충원한다. 그럼 충원이 나오면은요, 요거는 뭐 기준이라고 했어요? 여기 충원이란 말이 나오면은 설립인가 신청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추가 모집이나 충원을 한다 하면은 사망이라든지 자격 상실 등으로 충원한다. 모자라는 걸 채워넣는다. 이럴 때는 설립인가 신청의 기준이고요. 조합 자체 변경 인가를 받는 거는 언제까지 하면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면 돼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에 5번. 자, 16번. 주택조합의 설립인데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에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춰라. 1번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몇 프로죠? 사용 권한은 80%입니다. 80%. 근데 소유권은 몇 프로다? 15%죠. 여기가 아까 있었죠. 사용 권한은 8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몇 프로? 15%죠.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요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출문제 맨날 이런 게 나와요. 80, 15 답은 3번. 17번 옳지 않는 것은 1번 시장군수구청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조합은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1번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 이거 보세요. 75%잖아요. 결국 그죠? 구분 소유자 의견은 75%만 있으면 허가 받아서 리모델링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매도 청구라는 게 있어요. 매도 청구. 우리가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에도 매도 청구가 나오는데 이 매도 청구라는 게 뭐냐면은 자, 결의한 사람은 75%입니다. 75% 이상이죠. 그럼 나머지 결의를 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의를 하지 않는 사람. 여기가 25%죠. 25%. 예? 75% 이상이니까 우리가 80%가 되면 20%가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75% 잡으면은 결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 25%잖아요. 그러면 결의한 사람이 결의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파세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세요. 매도 청구권이 있어요. 그럼 매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 25%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 기준. 시가 기준으로 주겠다. 팔아라는 이야기요. 파세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협의를 해서 시가 기준으로서 파세요. 청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요? 25% 상대방. 이 상대방이 안 팔아요.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파세요 했잖아. 파세요. 예? 결의한 사람이 파세요. 그거 25% 지금 당신들 우리가 75%가 다수야. 25% 남은 거 빨리 파세요. 하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 안 팔아요. 나와요. 또. 안 팔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공탁금을 겁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법원이죠. 법원에 공탁금 겁니다. 이때는 이제 감정평가를 하죠. 두 곳 이상, 감정평가기관 두 곳 이상의 산술평균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만큼을 공탁금을 딱 걸어버려요. 법원에다가. 공탁금 겁니다. 공탁금만 걸면은요, 25%만큼의 나머지 이 공탁금을 갖다가 감정평가 일일이 다 해가지고 공탁금을 딱 건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세대당
25% 이제 하나 1%가 한 세대를 합시다. 한 1%당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 원이다. 단위가 너무 작나? 1억이다. 1억. 그럼 25%, 25억 정도 되겠죠. 근데 10억이다 하면은 이제 250억이 됩니다. 250억인데 10억이라 합시다. 크게 놓읍시다. 그럼 이게 전체 가격이 250억입니다. 감정평가를 했더니 25%에 해당되는 금액이 250억이야. 250억을 이제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한 곳은 250억이 나왔고 한 곳은 270억이 나왔어. 그러면 평균해가 260이 되겠죠? 네. 260억을 갖다가 공탁금을 딱 거는 겁니다. 네가 찾아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에? 그러면 자 공탁금 걸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4번에 뭐 하냐면은 공탁금 걸고 바로 이제 사업 시행을 리모델링 이 조합에 우리가 매도 청구는 이미 75%는 확보가 해놨잖아요. 예. 바로 이제 리모델링에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는 거죠.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 빨리 선정해가지고 그 시공자가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25%는 어디가 돈을 찾아가야 됩니까? 법원에 가서 찾아야 되죠. 법원에 가서. 그래 좋은 말 할 때 찾아가면 되는데 안 팔아야 이 뻗대다가 뻗대다가 감정평가만 받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는 75%가 다수잖아요. 그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 이익이 크다는 거지. 그럴 때는 소수가 희생이 되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있습니다. 소수의 희생이 너무 커. 이게 너무 크다. 다수보다도 소수의 희생이 너무 크단 말이죠. 이럴 때는 비교 형량을 해서 소수 쪽으로 말을 갖다 들어줄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다수 결의를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25%는 75%가 다수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어떤 희생을 비교 형량을 해서 이때는 이제 75%만큼 확보했기 때문에 이거 확보한 상태인데 25% 때문에 우리가 이걸 주택조합을 만들어 리모델을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도 청구라는 제도를 마련해 준 겁니다. 매도 청구 제도라는 게 이런 경우는 다수결이죠. 근데 이때 반대로 이야기해서 소수 희생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거는 소수의 희생의 어떤 값이 다수의 어떤 이익보다도 크다. 그럼 소수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저게 맞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봅시다. 17번. 1번은 그래서 매도 청구라는 말이 나오죠. 예, 우리가 답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매도 청구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얼마만큼을 확보했을 때 약입니까? 예. 75% 확보했을 때 매도 청구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재건축은 몇 프로입니까? 집합건물법의 재건축은 5분의 4 80% 확보됩니다. 그죠? 리모델링이니까 75%지 재건축을 한다. 이거는 80% 확보돼. 80%입니다. 예. 자, 1번은 맞는 질문인데 우리가 답만 외우시면 안 되고 요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에 여기 답이 다 있어. 그런데 왜 강의 들어야 되냐? 요런 것 때문에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죠. 요런 것 때문에. 요런 것 때문에 강의 들어야 되지. 요런 거. 아니, 답이 다 있어. 근데 뭐 때문에 강의 들어요? 기출문제 밑줄 쫙 해가지고 답 다 체크되어 있는데. 예. 요런 것 때문에 강의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런 것 때문에, 요런 거. 전체적인 흐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인 흐름 때문에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보통 설립인가만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허가 받을 때 조건은 75%입니다. 예.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7번에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할 때 인간을 받아 설립한 조합이 주택 뭐를 목적으로? 건설 목적으로 토지의 임차나 매수나 임차를 원한다. 그럼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가 있는데 자 2번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요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주택법에는 이게 있어요. 자, 요 땅이 지금 현재 무슨 땅이냐면은 국유지입니다. 국가 소유라는 뜻이죠.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유지가 뭐예요? 공유지는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을 공유지라고 그럽니다. 지자체뿐만 아니고, 예,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이죠. 그럼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여기에다가 누가 찾아온 겁니다. 누가 찾아왔냐? 저희들이 여기다가 주택조합 있죠. 조합주택을 좀 건설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다가 조합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이 조합주택을 건설할 뿐만 아니라 이때 대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찾아왔을 때 어떻게 찾아왔냐면은 저희들이 이 땅의 50% 이상을 국민주택의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고 또는 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대지잖아요. 대지를 조성하겠다 이겁니다. 직접 건설을 안 하더라도 땅만 조성해도 돼요. 땅만. 예? 그러면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이 뭐라고 합니까? 좋은 일 하고 있네요. 뭐 여기다 조합주택을 건설한다고? 그리고 뭐 50% 이상을 국민주택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몇 프로 이상을? 50%죠. 그럼 이런 이제 사업 주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얘들이 하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주택이 조금 수가 모자랐는데, 국가가 아니면 지어야 될 판인데, 국가가 대신해서 지어야 될 판이고, 공공기관이 주택을 지어야 할 판인데, 사적인 기관에서 와가지고, 건설회사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뭐 짓겠다네? 좋아요. 그럼 국유지, 공유지라도 당신들이 짓겠다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선 매각을 해주겠다. 또는 빌려주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매각이나 임대를 임차라는 게 뭐냐면 임대죠, 임대. 빌려받는 사람이 임차니까, 빌려주는 입장이니까 임대잖아요. 예, 우선 매각이나 임대를 하겠다는 거죠. 요런 사람한테. 근데 이제 요런 사람들이 우선 매각 임대를 받으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규정은 책을 다 읽어봐야 나오는 지문인데, 여러분들이 지문만 덩그러니 나오니까 이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요, 설명을 자꾸 들어봐야 하는 거야, 설명을. 예, 이게 이런 스토리가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예. 그 책을 다 보니까 나온 거지.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업 주체냐, 요런 사람이, 요런 사업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국가가 해야 되는 일,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일을 당신들이 하고 있네. 좋아요. 당신들한테 우선 매각과 임대를 해주겠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 주라. 이거죠. 그럼 이때 사업 시작이라는 거는요, 착공을 말합니까? 또 건설을 말합니까? 둘 다 맞아요. 근데 뭐는 아니다. 착공도 맞고 건설이 맞는데 완공하면 틀려요. 완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유지나 공유지를 다른 사람한테 보다도 당신들한테만 우선해서 매각하거나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2년 안에 사업을 시작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사업 시작이라는 것은 착공일 수도 있고요. 건설한다. 건설하는 조건이에요. 건설. 그럼 건설이 뭐냐? 착공이 착수. 완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이 조건을 만약에 위반했단 말이죠. 조건을 이행을 안 했다. 불이행이지. 위반이라는 건 불이행. 이행을 안 했죠. 이렇게 되면은 이행을 안 했으니까요. 당신들이 매각한 거는 다시 사들인다. 환매죠. 환매가 뭐예요? 다시 사들이는 거 말합니다. 아니 이 양반들아, 전번에 당신들이 뭐라고 그랬어? 2년 안에 사업을 우리가 시작하는 조건으로 땅 줬잖아. 근데 아직 사업도 안 하고 있어. 좋아요. 저희들이 환매하겠습니다. 또는 임대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거죠. 요겁니다. 요거.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 이겁니다. 환매, 임대 계약 취소. 요게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몇 년 이내?
2년 이내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조합주택을 건설한다고 그랬잖아. 또 이것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한 다음에 또 이것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2년 이내 사업 시행하는 조건인데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불이행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판거는 매각, 판거는 다시 사들이고, 그 다음에 임대를 내준 거는 임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하겠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 자, 그래서 다시 17분에 2번 다시 갑니다. 국가나 지자체, 국유지, 공유지를 말합니다.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할 때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자, 조합이죠. 요거 조합주택 건설이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조합주택을 건설하거나 대지종사업을 한다. 이죠. 이럴 때는 그 토지 매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그럼 이때는 언제까지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2년 안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요게. 근데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은, 판거는 뭐하고 다시 사들이고 임대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요거죠. 시험 잘 놉니다. 이런 거는. 요 부분 지문은요. 3번. 국민주택을 공급 놓았습니다. 공급. 공급받기 위해 설립된 직장조합은 관할 시장문수구청장한테 신고 정하죠. 정합니다. 4번. 시장문수구청장은 조합이나 그 조합의 구성원이 법이나 주택법의 명령처분에 위반할 때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명령이나 법률에 위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위반했니가 아니라 위반한 상태니까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5번. 주택조합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회계감사를 한 자는 회계감사를 종료일로부터 그 결과를 시도지사 통보가 아니고 시장문수구청장과 조합에게 각각 통보죠.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이제 조합의 회계감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조금 온라인으로 강의만 듣는 분이 있어요. 온라인으로만.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오로지 믿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믿는 거는 이제 제가 판서를 하면서 강의하는 그것만 믿고 있겠죠. 온라인 강의 들으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판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온라인 들으신 분들은요. 지금 제가 판서한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조금 더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제목은 뭐죠? 주택조합의 외부감사입니다. 외부감사를 갖다가 그냥 회계감사인데 이 회계감사가 외부감사를 말합니다.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말하죠. 그럼 이 외부감사는 언제 받느냐?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설립인가 받을 때 한번 받아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1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일. 그 다음에 완공이 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 사용검사죠. 준공검사. 사용검사 신청 1. 그 다음에 뭐 임시사용 있죠. 임시사용을 승인을 받기 위한 승인 신청 1이 됩니다. 재밌는 거는요. 얘들은 인가 신청이란 말이 없어요. 인가 1이고 여기도 승인 신청이 아니고 승인 1이잖아요. 얘들만 신청 1이 붙어. 신청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설립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야 돼요. 30일이 또 30일 안에 받죠. 그러니까 30일 이내 요때 1차 회계감사 한번 받고, 그렇죠? 그럼 15일 안에 15일 안에 시군 구청장과 조합에게 통보합니다. 시군구청장과 조합에게 감사 결과죠. 감사 결과. 감사 결과는 15일 안에 이제 요게 통보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차 회계감사 끝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3개월이 지나죠. 3개월. 그 다음에 30일 안에 요 기간 동안에 2차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요 30일 이내에 두 번째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감사기관이 외부감사. 그리고 똑같이 15일 안에 결과보고를 합니다. 결과보고 15일 이내. 그 다음 여기는 3개월이 지날 필요가 없어요. 바로 30일. 30일 이내에 3차 회계감사를 받고 15일 안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됐죠. 통보 또는 보고. 예. 결과 보고. 그럼 결과 보고는 파란색. 요거. 결과 보고. 결과 보고입니다. 감사 결과 보고는 파란색. 그 다음에 피컴친 부분은 감사 일정입니다. 감사 일정이 피컴친 부분 노란색이고, 요거 체크무늬는 감사 일정이죠. 30일 안에 받는 거는. 그러면 이 외부 감사라는 거는요, 다음에 각 호에 은 하나입니다. 결국 3번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3번. 다음에 은 하나 하면 틀려요. 선택이 아니야. 이거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1차도 받고, 2차도 받고, 3차도 받고. 예, 그만큼 주택조합은 이게 이제 어디서 가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있죠? 도정법에 조합이 나오죠? 그것도 똑같이 요거하고 비슷해요. 그것도 3번 받습니다. 예, 그거는 일정까지 알 필요가 없고, 예, 그것도 굉장히 일정이 복잡한데, 그것도 3번, 회계감사는 3번 받아요. 예, 그래서 조합은 3번 받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요럴 때, 여기 난데없이, 왜 그러냐면 설립인가를 받는 거는, 예, 이때 주택조합의 감독기관이 어디냐면은, 감독기관이 시군 구청장이거든요. 자치구 구청장. 그리고 특별시 같으면 이 특자도가 감독기관이 되고, 그 다음 시군 자치구청장이에요. 그럼 종로 같으면은 뭐예요, 여기가? 종로구청장, 자치구청장이 주택조합의 외부감사의 감독기관입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보하거나 또는 뭐죠? 조합에게만 통보해주면 되죠. 시도지사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답은요, 5번에 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안에 감사 결과를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과 주택조합에게 알려주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틀린다는 거죠. 그게 시도지사가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속에 지금요,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회계감사를 언제 받느냐 이거죠. 이게 지금 숨어 있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숨어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기출 문제를 풀이하는 거는 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이 들어있잖아, 안에. 예, 언제 받냐, 이거. 설립인가일로부터 3개월 지나 30일 안에 받고, 사업계획 승인일부터 3개월 지나 30일 받고, 사용검사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받고, 3개월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통보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시험은 통보가 나왔지만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용을 많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18번 가겠습니다. 조합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도 말이죠. 예, 내가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있고, 여기는 이제 모집 주체가 있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가 있어요. 요거는 대행자를 포함합니다. 대행자를 포함해서 대행자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뭡니까? 예치기관 장이 있습니다. 그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이 가입을 어디다 했습니까? 모집 주체에다가 했겠죠.
그 다음에 돈은 예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치기원의 장이 예치를 했죠. 그러니까 가입을 하고 예치를 해놨단 말이죠. 했는데 내가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후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30일 이내에 가입을 하고 30일 이내에 청약 처리를 했습니다. 청약을 내가 처리하겠다. 예. 그럼 모집 주체는 얘가 지금 청약 처리한다 그러네? 그러면 이제 지급 예치기관 장한테 지급을 요청하는데 이때는 7일 이내. 예. 그러니까 도달한 날 청약 처리가 의사표시 요거는 이제 발송할 때 처리가 우리가 발송한 날에 효력은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돼요. 효력은.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주의죠.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죠. 7일 이내 지급 요청합니다. 가입비 반환 지급 요청. 그러면 예치기원의 장은 신청자한테 10일 이내 예치금을 지급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청약 철회는 발송주의가 효력이고, 그 다음에 모집 주체가 예치기원의 장한테 지급을 요청할 때는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 기준으로 7일입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18번 문제. 1번. 청약 철회를 서면을 할 때 청약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발송한 다음 날이 아니고 발송한 날,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된다 그랬죠. 다음 날이 없습니다. 다음 날 없어요. 예, 사람을 우습게 본 거지, 이런 거. 27일 시험이잖아요. 예, 작년에 시험이죠. 너무 우습게 본 거야. 다음 날이 뭐야, 지금. 발송하면 발송한 날이든지 아니면 도달한 날이 도달한 날이지. 무슨 다음 날이야, 다음 날은. 그죠? 예, 답은 바로 1번입니다. 다음 날이 빠져된다는 겁니다. 발송한 날이죠. 2번, 가입을 신청한 자는 예찬 날부터 30일 내에 청약 처리할 수 있다 했잖아요. 30일. 그죠? 30일 이내에 청약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예. 2번 맞고, 3번. 가입비 등을 예찬 날부터 30일 지날 때 예치기원 지급을, 요거는 이제 모집 주체가, 요거와 관계없이, 지급을 요청하는 거는 이제 반환을 하든 청약 처리를 하든 안 하든 말이죠. 30일만 넘기면은 지급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3번은 청약 처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청약 처리를 하건 안 하건 관계없이 예치가 되어 있으면은 30일 지나면 지급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청약 처리와 관계되는 거는 4번하고 5번이죠. 4번이죠, 4번. 청약 처리했어요. 그럼 도달이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비 반환, 지급 요청합니다. 예, 이게 반환 요청이나 뭐 지급 요청이나, 반환이라는 건 돌려달라는 거잖아요. 예, 이 반환 요청이나 지급 요청 같은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주라고? 가입 신청자에 주라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밑에 4번도 맞고 5번.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가입비 예치 지급 반환을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요즘은 다 뭐라 합니까? 예? 컴퓨터 있잖아요. 예. 컴퓨터로 딱 앉아서 딱딱딱 두드리면 된다는 말이죠. 19번. 업무 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가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박스형의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박스형의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어요. 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그럼 내가 모르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쭉 나왔어. 내가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럼 이거는 다 맞는 지문이다 이 말이죠. 보세요. 예, 업무 대행자에게 시킬 수 있는 거, 기역번의 조합원의 모집, 하나씩 봅니다. 니은번의 사업성 검토. 이런 거는 또 이제 뭐지? 어떤 분이 또 첫 글자 따가지고 조합원의 모집, 조사, 그 다음에 개설조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지 마라 이겁니다. 안 외워져요 이거.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 거 있죠?
이게 말이 연결이 안 되면 절대 외워지지 않아요. 예, 그 첫 글자 안 따도 됩니다. 예,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대행자의 업무는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모르는 내용이죠? 다 맞는다 말, 다 맞는 내용입니다. 예. 자, 그래서 계약금, 설계자, 시공자 선정, 임원의 선거 관리 업무 다 맞는 내용이다. 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22번 바로 봅니다. 22번요. 22번 다음 장에 나오죠. 주택법상에 시장문수구청장이 조합원의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내용. 아까 처음 보는 문제죠. 처음 보는 문제가 박스형으로 나왔죠. 무슨 내용입니까? 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 맞는 거. 답은 5번입니다. 무조건 하고. 자, 그럼 기억번 봅니다. 이미 신고된 건데 일부가 중복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집 신고를 못하겠다. 중복이 됐거든요. 이미 신고했네. 중복이 됐어. 그러면 수리할 수가 없겠죠. 중복이 됐는데. 예. 두 번째, 수립 예정인 군 계획에 따라, 도시군 계획에 따라 가지고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가 없다. 조합주택 자체가 건설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이제 이 부지가 만약에 도로부지다 말이죠. 도로부지 같으면 건설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예, 도시군 계획에 따라 이 말이 뭡니까? 그 지역이 도로부지나 공원부지로 됐단 말이죠. 그러면 도로부지나 공원부지 같으면 조합주택 건설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겠죠? 그러니까 신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디귿,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하고 업무 계약 체결을 체결한다.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대행자만 해야 되는데 대행자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수리할 수가 없죠. 1번, 신고한 내용하고 사실하고 서로 다르다. 그럼 수리 못하겠죠. 모집 신고 수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상식적으로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럼 이런 문제 혹시라도 나오든가 하면은 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9번이나 22번은요, 이거는 다 맞는 내용이다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 20번입니다. 업무 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박스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박스형의 문제가 아닐 때는요, 답이 있어요. 박스형 문제일 때는 다 고르면 되고, 예? 박스형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1번부터 봅니다.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협의를 거쳐야 돼요? 공정거래위원장, 그 밑에 나오죠.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해서 보급을 할 수가 있는 게 업무 대행 계약서입니다. 이거는 업무 대행자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 장관이 하는 겁니다. 장관이. 아시겠어요? 장관이 작성하고 보급하는 업무가 있죠. 그러니까 조합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보셨잖아요. 조합의 설립을 위해서 토지 확보를 한다든지, 설계자나 시공자 선정을 지원한다든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한다든지, 조합의 임원 선거를 관리하는 업무를 지원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는 조합하고 관련되는 업무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별도로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는 장관이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 보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1번, 리모델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21번입니다.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 미만인, 85는 함정입니다. 함정. 몇 층을 봐야 돼요? 12층. 그럼 기존 주택이 리모델링을 할 때에 기존 주택의 층수가 14층 이하다. 그럼 수직 청축형 리모델링을 할 때는 2계층까지 되죠. 2계층까지 되고, 만약에 기존 주택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 3계층까지 된다 그래서 3계층까지. 그러니까 수직 청축형 리모델링은요, 기존 층수가 중요해요. 기존 공동주택 층수가 15층, 14층 이하 같으면은 수직 청축형 리모델링은 2계층밖에 할 수가 없고, 15층 이상은 3계층밖에 못합니다. 20층이 되든 3층이 되든 3계층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여기는 12층이잖아요. 12층이니까 2계층밖에 할 수가 없죠. 근데 3계층까지 할 수 있다는 틀렸죠. 2계층밖에 못해요. 그 다음 2번.
조합이 나와서 조합이. 그럼 설립을 했다는 뜻이죠? 예. 조합이, 2번은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끊고, 이렇게. 2번은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끊어버려, 슬릿이. 예. 그 이야기는 뭐냐? 이미 조합을 설립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예, 설립은 끝났어요. 리모델링 주택의 조합이, 이 말은 설립이 이미 끝났어요. 근데 뭐 한다?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는 거죠. 전체 나왔어요.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전체가 나오면은요, 바로 이걸 말하죠. 전체는 단지 전체와 동을 서로가 만족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에 우리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은 각각의 7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되고요. 동은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각의 50%죠. 예. 이거 두 개가 동시 만족이 돼야 됩니다. 전체는. 그죠? 요걸 말하는 거죠. 예. 조합이 이제 리모델링 한다. 전체를. 요거죠, 요거. 그러면은 요 때는 이제 2번 틀렸죠. 전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동은 구분 소유자 각 50% 이상, 전체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75% 이상이죠. 네. 2번 틀리고 3번 국민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에서 설립은 신고도 아닙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만 신고해요. 오로지 신고는 이거밖에 없어. 리모델링도 인가, 참도 인가입니다. 예. 요거 직장조합 있죠. 요거만 신고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인가입니다. 인가. 리모델링은 다 인가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대수선은요, 사용검사나 승인으로 15년이 아니고 10년이죠. 그래서 리모델링 중에서도 대수선을 위한 경과기간은 10년 경과되면은 할 수가 있고요. 정축을 한다. 정축만 15년이 경과돼야 되는데 이것도 시도 조례가 만약에 15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그 기관이 경과하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다. 리모델링 뜻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대수선이고 하나는 정축입니다. 대수선을 위한 리모델링은 몇 년만 경과되어도 10년만 경과되어도 할 수가 있고요. 정축은 15년인데 시도 조례가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정할 때는 그 기간이 경과돼야 된다. 17년 하면 17년, 18년 하면 18년. 예. 그 기간이 경과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번 틀리고 5번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하려면 시장건축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들으세요. 아무런 말이 허가인데 세대수 증가, 세대수 증가가 증가 리모델링 경우에 30세대 이상이 증가된 경우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허가 가지고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의 세대수는요 100세대야. 100세대. 근데 리모델링을 하려니까 세대수 증가 15%밖에 안 되죠. 그럼 115까지 됩니다. 세대수가.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정축이 115, 15% 세대수는요. 근데 200세대다 말이죠. 200세대 같으면은 230까지 가능하잖아요. 15%니까. 아니 15%까지 이내까지는 15% 포함해서 이내까지는 정축을 할 수가 있다며요. 예? 그러니까 200에 대한 15%까지 정축한다면은 30이 정축되죠? 그럼 앞에 200이 있으니까 230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230에 대한 200에서 230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30을 말하는 게 아니고 200에서 230처럼 이렇게 30이 증가된 거죠.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115잖아요. 요거는 이제 허가 받죠, 허가. 리모델링 허가 받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23분부터 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예.